인터넷 바람과 더불어 급성장한 온라인 증권 투자. 하지만 아이디와 비밀번호 누출 우려, 증권 계좌 도용 위험 등 온라인 증권 투자의 허점이 곳곳에서 노출. 그 안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온라인 증권 투자. 이제 증권 공인인증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국내에서 처음 실시되는 공인인증 프로그램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증권 거래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지 않은 PC에서는 증권 거래가 불가능한 가장 강력한 보안 방법입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증권 공인 인증 프로그램. 불법 매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투자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겟모어증권과 함께합니다. 겟모어증권은 증권 공인 인증 시스템 도입 기념으로 신규 가입 고객에게 안전하게 어디서나 거래할 수 있는 이동식 공인 인증 저장 매체인 USB 드라이브를 드립니다. 생방송 와우 메디컬 센터 이어지는 6부에서는 알레르기 비염과 유전,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병하는 알레르기 천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생방송 와우 메디컬 센터 6부 순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봄 황사는 이제 모두 다 끝났다라는 그런 예보가 있었습니다만 이 봄철이 되면 항상 황사라든지 또 꽃가루 등으로 인해서 참 많은 분들께서 고생을 하시죠. 그래서 이 봄철만 되면 기관지 질환에 걸려서 아이들이 참 많이들 고생을 하곤 하는데요. 특히나 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잘못 관리를 하게 될 경우에 더욱더 큰 병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 등에 의해서 기관지 질환에 걸리는 아이들이 참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천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생방송 와우 메디컬 센터 6부 바로 이 시간에는요, 특히 어린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알레르기 천식과 관련된 정보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더욱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동한의원의 김남선 원장 스튜디오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6부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시 서울 지역이고요. 02-6676-0206번, 6676-020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원장님과 직접 상담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화면 하단에 나가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상담실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셔도 제가 역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6부 시간도 먼저 화면부터 보시고 자세한 내용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린이들의 대표적인 만성질환, 천식을 갖는다. 거친 숨소리와 심해지면 호흡 곤란까지 일으키는 어린이 천식은 알레르기 비염과 체질, 유전적인 요인과 공해와 음식, 스트레스 등의 외부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일종의 면역 질환. 꾸준하고 정확하게 개인의 면역 체계를 개선시키며 기관지의 과민성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계속해주면 어린이 천식 환자의 대부분이 성인이 되기 전에 완치할 수 있다. 한약 처방부터 레이저, 전기침 치료, 아로마 치료 등을 통한 효과적인 천식 치료 방법을 알아보자. 네, 자료화면 잠깐 보셨는데요. 오늘은 어린이들한테 특히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알레르기 천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알레르기 천식이란 어떤 것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알레르기 천식은요. 네. 이제 대체적으로 알레르기 질환 중에 하나인데, 예. 알레르기 질환이라 그러면은 알레르기성 비염, 그 다음에 알레르기성 천식, 네. 그 다음에 아토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이 기침, 또 호흡 곤란, 또 쌕쌕거리는 그런 네. 선명 증상, 이런 거를 동반한 알레르기성 천식 질환이 가장 흔한 질환이고요. 네. 특히 어린이들이 기침이라든지 비염이 오래되면 알레르기 천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린이들한테는 흔한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역시 뭐 이게 더 증상이 심해질 경우에는 치료법도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지금 알레르기 천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보통 천식이라고 하면 기관지 천식을 이렇게 우선 떠올리게 되거든요. 기관지 천식과 또 알레르기 천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기관지 천식이라 그러면은 그 알레르기 천식의 그 90% 이상이 네. 기관지에 의해서 기관지가 과민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관지 천식의 대부분은 이제 알레르기성에 의해서 네. 이제 기침, 또 호흡곤란, 또 쌕쌕거리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그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 네. 되겠습니다. 아, 예. 자, 그렇다면 이 알레르기 천식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참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알레르기 천식은 이제 주로 보면은 알레르기 비염과 마찬가지로 그 환경적인 네. 요인이 많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체질적인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적인 것도 많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요새 같으면은 그 주로 이제 주택 환경이 아파트에서 많이 살기 때문에 네.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네. 이런 게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알레르기 천식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알레르기 비염부터 뭐 유전 그리고 환경, 스트레스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하면은 네. 비염에 의해서 이제 천식이 되는데요. 이제 환경적이라고 하면은 네. 먼지라든지 진먼지 진드기, 그다음에 스트레스, 그다음에 이제 이 음식에 관한 게 많이 있는데요. 네네. 어린이들이 특별히 이제 그 고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우유라든지 달걀, 콩 제품 이런 게 알레르기 3대 항원 음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음식을 그런 거를 많이 섭취함으로 해서 천식 증상이 기침 천식이 더 이제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음식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들이 그 학교 공부라든지 또 과외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그 부모님들한테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런 거에 의해서도 이 천식 기질이 있는 애들은 예. 천식 발작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네. 그런 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네, 어린이들이 콩이라든지 또 두부 같은 걸 잘 안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원 음식이라고 하니까 좀 부모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스트레스 때문에도 이렇게 알레르기 천식이 생긴다고 하니까 저 오늘 이 사실은 또 처음 알았습니다. 알레르기 천식의 원인 지금 이렇게 잠깐 화면에도 나갔습니다만 참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나 또 요즘에는 또 날씨가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봄 같은 경우에는 황사라든지 또 꽃가루가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천식 증상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관련이 많이 있지요? 그 이제 천식이라 그러면은 이 일반 건강한 사람들보다 그 기관지가 많이 과민해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제 항원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은 곧바로 이제 기관지가 수축이 되고 기관지에 이제 평활근이라고 있는데 그 근육이 수축됨으로 해서 이제 기관지 점막이 염증이 생기고요. 네. 좁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좁아지기 때문에 이제 기침, 또 숨찬 증상, 또 헐떡헐떡하고 쌕쌕거리는 그러한 증상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네. 또 지금 계절이 바뀌어가면서 아무래도 일교차가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 일교차가 어떻게 혹시 관련이 있습니까? 일교차에 의해서도 이제 아침 저녁하고 낮에 기온 차이가 예. 심하면은 그 기관지가 과민한 어린이들은 이제 그 기관지가 이 수축이 많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기관지 증상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근래에는 이제 황사라든지요, 또 꽃가루 이런 게 이제 많이 날리고요. 네. 또 이제 그 계절이 여름이 다가옴으로 해서 많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네. 건조하면은 자연히 이제 기관지가 또 예민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날씨라든지 기후 또 이 건조 이런 거에 의해서 그 기관지 천식 증상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같은 이게 주말에 어린이들과 함께 외출하실 경우에 좀 옷차림에도 부모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 천식의 원인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러한 알레르기 천식은요, 어린이 아이들한테 참 많이 나타난다고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어떤 연령층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나요? 대체적으로 이제 알레르기성 천식은
어린이들한테 이제 많이 생기는데요. 네네. 이제 성인들은 그 기관지 점막이 완전히 발육이 끝나서 완성이 된 상태거든요. 예. 근데 어린이들은 이제 이 기관지나 코점막이 이제 한창 성장 발육기에 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거든요. 아, 예. 성인과 달리. 네. 그래서 이제 외부 환경, 기온이라든지 또 알레르기 물질이라든지요, 스트레스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어린이들은 천식, 알레르기성 천식 어린이의 60% 정도가 2살 미만이고요. 네. 유아기에 많이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90% 이상은 초등학생에 많이 있거든요. 초등학생이요? 초등학교 네. 1학년에서 6학년 사이가 거의 천식, 어린이 천식의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연령대에 이제 천식이 이제 가장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초등학생한테 이렇게 한 90% 이상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천식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제때 치료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도 커다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 천식은 이제 그 알레르기 비염과는 달리 알레르기 비염은 코 점막이 부어 있는 거고요. 네. 또 천식은 기관지 점막이 부어 있고 또 염증이 있고 네. 좁아져 있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좁아져 있음으로 해서 숨쉬기가 상당히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잘 적에 가만히 천식이 있는 애들 보면 이제 쌕쌕 한다든지 네. 또 그러는 한다든지 또 이렇게 그 기관지가 좁아져서 그 생기는 숨소리, 괴로운 숨소리가 나고요. 또 숨쉬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네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숨쉬기가 어려우면은 자연히 이제 이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성장 발육에도 지장이 있고요. 키 크는 데도 지장이 있고 또 괴로운 증상이 기침, 가래 이런 호흡곤란 증상이 많이 생기면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불안정해지고요. 이제 그래서 공부하는 데도 상당히 지장을 받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린이들은 특히 천식이 있는 어린이들은 이제 조기에 천식을 잡아줘야지 천식이 많이 악화되면 숨 쉬는 게 지장을 받아서 네. 급기야는 이제 이 졸도라든지 예. 또 크게는 사망까지 이르는 그러한 그래요? 그 예. 중대한 병이기 때문에 이 천식이 있는 어린이들은 천식 발작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병원 치료를 하고 또 약물 치료를 네.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알레르기 천식에 관한 이런 증상이 조금만 나타나도 곧바로 좀 병원을 찾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증상 말씀하실 때요, 이렇게 숨을 쉴 때 쌕쌕거린다, 또 숨쉬기 굉장히 곤란해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그런 숨을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조금만 나기만 해도 곧바로 알레르기 천식에 관한 치료를 받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어린이들은 이제 기관지가 항상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네. 외부 환경에 잘 적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감기가 있을 적에 감기를 부모님들이 이제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예. 방치를 시키면 그 알레르기 있는 애들은 곧바로 이제 기침 천식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쌕쌕하고 숨소리가 고르지 못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증상이 약하게 있더라도 바로 이 천식 전문 병원에 찾으셔서 네. 알레르기 천식 전문 병원에 찾으셔서 바로 진찰을 하시고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천식 전문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근래에는 이제 천식이 그 알레르기 질환이 많이 이제 어린이들한테 특히 네. 발생이 되기 때문에 비염이라든지 또 알레르기성 천식이라든지요, 아토피라든지 이런 특수한 그 알레르기 질환의 그 치료를 하는 병원이라든지 또 한의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 병원을 찾아서 이렇게 진단 받으시는 게 네. 조기 치료의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증상도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조심해야 될 천식 증상에는 그 밖에 또 다른 것들이 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천식 어린이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작적인 기침이죠. 끊이지 않는 기침이 있고요. 네. 기침을 많이 하면 얼굴이 붉어지면서 힘들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가 좁아져 있으니까 숨쉬기가 나쁘니까 자연히 이제 쌕쌕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침을 많이 하면 가슴이 아프거든요. 네. 가슴이 많이 아파지고요. 그 다음에
기침을 많이 하면 이제 체력적으로 기침에 의해서 체력이 상당히 약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이들은 특별히 이제 기침 때문에 체력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치료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천식이 이제 오래되면은 다른 이제 폐 질환이 생기거든요. 네. 폐 기종이라든지요, 또 폐렴이라든지 네. 이러한 천식의 기관지 천식에 의해서 이제 폐 질환이 생기니까 더 악화되기 전에 네. 미리미리 치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요, 뭐, 기침을 한다든지, 또 가래가 생긴다든지, 뭐, 하는 걸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칫하다가는 감기라든지, 또 비염이라든지, 천식, 이 세 가지가 또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돼서 혼동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병원에 오면은 의사의 처방이나 진단에 의해서 빨리 이제 그 천식인지, 또 알레르기성 비염인지, 또 아토피인지, 감기인지, 네. 이런 게 빨리 진단이 되거든요. 예. 근데 집에서는 이제, 이 기침을 한다고 해서 이제 단순하게 이제 감기로 이렇게 여기고, 예. 이제 치료 기간을 놓치는 수가 많이 있는데요. 예. 대체적으로 감기는, 이제 재채기, 또 맑은 콧물, 코막힘,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진행이 되면 노란 콧물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감기라고 그러면 주로 이제, 빠르면 3일, 늦어도 한 5일 정도면 다 떨어져요. 이제,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알레르기 기관지 천식은 대체적으로 감기하고는 달리 기침이 심하죠. 예. 기침이 발작적으로 나오고요. 아, 예. 그다음에 이제 숨소리가 쌕쌕하고 그르렁그르렁하고 이런 쌕쌕거리는 천명 증상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호흡곤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천식은 예. 호흡곤란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이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계단을 오른다든지 그래도 곧바로 이제 가빠지겠어요. 숨이 가쁘고 깝깝하고 이래서 이제 괴로워하는 증상이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가래가 비염은 콧물이 많은 반면에 이 천식은 가래가 많죠. 네. 노란 가래가 있다든지 점액성 가래, 흰 가래 네. 이런 가래가 많이 목에 생겨서 목이 상당히 이제 불편해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참작을 하시면 이제 그 감기인지 또 알레르기성 비염인지 또 알레르기성 기관지 천식인지 요거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따로따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이해가 쉬운데요.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와우 메디컬 센터 6부 이 시간에는요, 영동 한의원의 김남선 원장과 함께 알레르기 천식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 상담도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6676-0206, 6676-020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 천식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알레르기 천식에 관한 진단은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진단은 이제 병원에서는요, 첫 번째로 이제 그 알레르겐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항원 물질이 먼저 항원 물질이 하려면 먼지라든지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꽃가루라든지 황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음식에 있는 콩이라든지요, 두부, 네. 또 달걀, 우유,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아파트 집에서 이제 그 강아지를 많이 이렇게 애완용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데 그 강아지 털이라든지요, 네. 또 고양이 털, 또 담배 연기, 찬 공기 이런 게 이제 항원 물질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항원 물질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관지의 폐 기능이 얼마나 이제 충실한지 약한지를 판별하는 폐 기능 검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 천식은 기관지가 상당히 과민해져 있거든요. 네네. 건강한 그 어린이들보다 천식 있는 어린이들은 기관지가 외부 환경에 잘 적응이 안 되고 과민해져 있어서 기관지 과민성을 또 검사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는 이제 라스트 검사라고 또 이제 병원에서 하는 검사가 있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검사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보시면 천식 증상을 또 잘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름도 참 어려운 검사 방법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요. 내 아이가 천식에 걸려서 병원에 데려갔을 경우에 어떤 검사부터 받게 되는지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서 자세하게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이제 클리닉에서 네. 그 어린이 천식 환자의 그 편도선이라든지 인후라든지 이런 걸 이제 먼저 검사를 하고요. 네. 그 천식, 기침 천식 있는 어린이들은 그 비염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비염에 의해서 점막이 얼마나 부어 있는지 이제 그런 검사를 이제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 그림은 그 비염하고 천식이 있는 어린이인데요. 그 비염에 그 염증이 있는 부위를 이렇게 검사를 한 거거든요. 아. 이 침상 내시경으로 해가지고 코 점막이 얼마나 부었는지 또 콧물 양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를 이제 검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지를 검사하게 되죠. 네네. 요 그림은 이제 그 천식 환자가 있는 천식 환자인데요. 요 그림은 이제 DITI라고 해서 열 적외선 촬영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코 상태라든지 코 점막이 얼마나 부어 있는지 또 기관지 점막이 얼마나 부어 있고 좁아져 있는지 또 염증이 얼마나 돼 있는지요. 그거를 이제 그 체열을 온도를 차이에 의해서 그 붉은 거는 이제 염증이 많은 거고요. 네. 또 이제 파란 부위는 이제 반대적으로 이제 냉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코 부위라든지 또 이 얼굴 부위라든지요, 기관지 이런 데 염증 상태라든지요, 또 이런 그 냉증 상태 그런 거를 이제 판별을 해서 코 점막에 얼마나 염증이 있는지 또 기관지에 얼마나 염증이 있는지 그다음에 몸 전신이 네. 열이 많이 있는지 냉한지 이런 거를 이제 그 기온의 몸의 기온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요. 네네. 열 적외선 촬영을 하는 겁니다. 네. 진단 방법이죠. 천식의 진단 방법, 네네. 또 비염의 진단 방법이죠. 아, 이렇게 해서 이 검사가 끝났을 경우에 알레르기 천식이다라고 판명이 났을 경우에는 그렇다면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치료는 이제 일단 그 알레르겐을 이제 검사를 하고요. 또 DITI 열 적외선 검사를 해서 네. 염증 부위를 알아내고 또 천식이 있는지 비염이 있는지 확진이 되면요. 네. 이제 그 한의원에서는 이제 탕약을 쓰게 되거든요. 네네. 이 탕약은 이제 주로 이제 소총용 탕에다가 이제 노병 같은 거를 기관지 보강시키고 기관지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노병을 넣게 되는데요. 이 소총용 탕은 이제 주로 이제 그 8가지 생약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총용 탕은 이 천식이라든지 또 비염에 그 비염이 있으면 몸에 이제 수독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게 이제 콧물이라든지 또 이 코막힘이라든지 기침 천식 가래로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수독을 소총용탕을 써가지고 소변이라든지 따비로 빼줌으로 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알레르기 천식을 치료하는 건데요. 네네. 그 천식에 의해서 이제 기침 또 호흡곤란, 가래 이런 거를 이제 소총용탕이 이렇게 치료하는데 소총용탕에는 이제 마황이 들어있거든요. 네. 마황이 제일 중요한 약재인데요. 네네. 그 마황은 이제 주로 기침이라든지 가래, 호흡곤란에 이제 특효가 있거든요. 근데 마황이라는 거는 그 현대의학에서도 많이 쓰는 건데요. 그 원래가 한방의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한약에서. 근데 마황은 그 에페드린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에페드린이 이제 천식 발작에 진정시키고 치료하는 효과가 많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알레르긴을 검사해서 찾았으면은 이 바이콤 치료, 파장 치료라고 있거든요. 네네. 파장을 이용해서 알레르기 파장을 건강 파장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바이콤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바이콤 치료 아로마,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네, 또 바이콤 치료 치료 방법이 있을 것 외에도 같은데요. 잠깐 지금 전화 좀 먼저 네, 받고 그러시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잠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십시오. 저는요, 네네. 지금 이 감기만 오면은 네. 기침을 계속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런 것이 한 몇 년 됐어요. 네네. 감기가 왔을 때만 꼭 감기가 나가고 난 뒤에 꼭 기침을 하면은 무슨 약을 먹더라도 이 기침이 한 3달, 6달이 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한번 내가 좀 문의해보려고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감기가 굉장히 오래 가는 편이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이 문의하신 분은 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기침이 보통 빨리 끝나지 않고 네. 일반적으로 감기면은 기침이 한 3일이라든지 일주일 내에 없어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기침이
지금처럼 이제 지금도 기침이 안 되는데 기침을 한 3, 4개월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된다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감기에 의한 기침은 이제 감기가 오래되면 자연히 이제 천식으로 기관이 천식으로 발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은 3, 4개월 이상 되셨으면은 천식일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침이 끊이지 않고 발작 소리가 나온다든지, 특히 이제 천식 발작 기침은 저녁에 심하고요. 네. 그다음 아침에 심하거든요. 아. 감기하고 달리. 그래서 본인 기침 증상이 아침에 심한지 저녁에 심한지 그거를 구별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더 심하신가요? 저녁에 더 심하신 아니, 편이신가요? 저는요, 네. 이 감기가 들으면서 기침을 하는데, 네. 그 감기가 나가는 동시에부터 그때부터 이제 계속 기침을 하는데요. 아. 평소에 말을 했을 경우, 네. 말을 할 때는 계속 기침을 해요. 아. 그러다가 입 다물고 입만 다물고 있으면은 네. 기침이 안 나와요 또. 그러니까 상대하고 뭐 대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기침이 더 심하고 예. 저녁에 잘 때는 뭐 기침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제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제가 서울 삼성의료까지 갔었어요. 답답해갖고요. 예. 가서 무슨 검사한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네. 그 뭐 가래 검사, 침 검사, 뭐 호흡기 검사 전부 다 했는데 네. 이상이 없다 하더라고요. 아. 우리 시골서 검사한테 똑같이 그보다 더 많은 걸 했어도 똑같이 이상이 없다 하면서 약물만 검정색 비싼 그 약물만 몇 통 주더라고요. 네. 그 약을 먹어도 항상 이렇게 기침을 해요. 그러다가 한 4개월 지나면은 네. 자연적으로 또 나타요. 아. 네, 그거 이제 지금 말씀 자세히 들었는데요. 네. 이제 한 3, 4개월 기침이 지속되면서 말을 많이 함으로 해서 이제 기침이 생긴다 그러거든요. 근데 천식 기침도 평소에는 괜찮다가 대화를 많이 하고요. 기관지를 인후를 많이 씀으로 해서 기침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검사를 해도 알레르기 물질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찬 공기 알레르기라든지요, 공기 알레르기가 이 기온 변화 알레르기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기관지가 상당히 예민해져 있을 적에 기침이 많이 생기고 또 가래가 생기고 쌕쌕하게 되고요, 또 숨찬 증상이 많이 생기는 건데 이분은 이제 병원 치료를 이제 하신다 그러는데 그 병원 치료로 또 잘 회복이 안 되면 한방 치료를 해서 한방에 천식 전문의한테 다시 한번 진찰을 받고 치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한방 치료를 통해서 좀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을까요? 네, 어떨까요? 그렇게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약 치료는 이제 기침 등 괴로운 증상도 네. 이제 가라앉게 하지만은 오래 먹으면 이제 면역 치료도 하거든요. 기관지 면역이라든지 저항력도 키워주기 때문에 이 기침 발작이 없더라도 꾸준히 복용할 수 있는 약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처방을 바꿔보시는 것도 네.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한방 치료법을 권하셨는데 좀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아이고, 지금도 기침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빨리 이 증상이 호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하나 감사드립니다. 더 물어볼까요? 네네. 이 기침이 예. 몸에 열이 나갖고 목이 가라앉았을 때는 기침을 안 했어요. 아, 몸에 네. 열이 나갖고 막 네. 불떠야 되면은 기침을 안 하다가 네. 몸이 또 사그라져갖고 열이 내리면은 다시 또 기침을 시작하거든요. 열이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몸이 좀 차면서 기침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찬 공기가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들어오구나. 찬 공기라든지 이제 콜드 알레르기 있거든요. 아. 그 찬 거에 예민한 기관지를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로 저 약은 소총명탕이라든지 노병이라든지 이런 몸을 덮여주는 약을 쓰시면 네. 기관지가 회복되죠. 예. 몸을 조금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다른 게 아니라 예.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몇 년 전부터 네. 이제 봄만 되면은 마른 기침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예, 예. 감기는 아닌데 이제 봄이 제일 심하시고요. 네. 계속 지금 몇 년째 마른 기침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제 갑자기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눈이라든지 얼굴 전체가 부으실 때도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게 그 속농증이라고 생각하거나 비염이라 생각했는데요. 네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크게 뭐 개선이 안 되고 뭐 그게 심해지니까 밖에 이제 봄 돼서 조금만 나가시면 이렇게 눈 주위가 많이 붓고 코도 붓게 되고 그렇게 많이 되시더라고요. 기침도 많이 하시고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요. 예. 역시 원장님과 좀 직접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은데요. 네, 예. 이분은 이제 아버지께서 네. 봄만 되면 기침이 많으시다고 그랬는데요. 네. 네. 주로 이제 그 알레르기는 그 계절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봄에 심하다든지, 네. 가을에 심하다든지, 네. 겨울에 심하다든지, 네. 이제 그런 그 심한 계절이 있는데요. 이분은 특히 이제 봄에 심하신 건데, 봄에 심한 사람들은 이제 화분증이라고 해가지고 꽃가루에 이 기관지가 상당히 예민하다든지, 네. 또 코 점막이 상당히 예민하신 케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봄철에 그 황사라든지 꽃가루라든지요, 네. 또 기온의 차, 온도차, 그다음에 이제 환경, 스트레스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기침이 생기고 천식이 생기는 건데요. 그런 분들은 이 봄철이 지나면 또 언제 기침이 있었느냐 싶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년 봄만 되면 연중 행사로 이제 기침 발작이 생기는데, 이런 분들은 물론 이제 기침이 있을 적에는 이제 약물을 써가지고 또 치료를 병원에 와서 이제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침이 치료받고 없어져도 그 언젠가는 또 내년에 또 생기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침이 없어져도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꾸준하게 이제 기관지약이라든지요, 천식약이라든지 또 면역약 이런 거를 꾸준히 증상하고 관계없이 기침 발작하고 관계없이 오랫동안 복용하시면 이제 내년이나 후년 돼서 봄철에 깨끗하게 이렇게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 좀 병원에 다니시면서 치료를 받으셨던 것 같은데, 나아지지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 이제 이분은 이제 기침이 있으면 그때 치료만 하고 꾸준하게 치료를 안 받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기침이 없어지면 또 치료 중지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이제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요. 이분은 특히 이제 기침이 있으면서 기침 천식이 있으면서 또 콧물, 코막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눈물, 네, 또 얼굴도 부어요. 얼굴 붓고 그런 거 보면은 그 알레르기가 눈에도 있고 코에도 있고 기관지에도 있고 피부에도 있고 알레르기가 몸 전체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기침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레르기 치료를 꾸준히 받아서 증상이 없어도 이제 한 5, 6개월 더 약을 꾸준히 복용하시는 게 완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요. 네네. 저기 아버님께서 저기 간염을 지금 앓고 계시기 때문에 저기 병원에서는 악무약이라도 이제 좀 쓰는 거를 좀 자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돼서 저희가 좀 약을 많이 못 드시고 계신 편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병원 처방을 저희가 받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네네.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간염이 있으면은, 만성 간염이 있으면은 간에 염증이 있다는 건데, 간에 염증이 있으면은 약을 이제 양약이라든지 한약을 이제 중한 거를 함부로 오랫동안 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는 약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러는가 본데,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간이 나빠도요, 이 간에 치료하는 거를 도와줌으로 해서 간도 치료하고요, 그 다음에 천식도 치료하고,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이제 같이 치료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한약은 천식이 있다고 해서 천식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버님처럼 간이 나빠져 있으면은 간 치료를 병행하고요, 간에 부담이 없이 간을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약을 같이 씀으로 해서 이제 그 간이라든지 이 천식 질환을 같이 동시에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한방 치료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걱정되시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 끝난 후에도 전화 상담 더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십시오. 전화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예. 간염이고요. 네.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요. 예? 저기, 그 알레르기 때문에 제가 들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코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코에 나타나시나요? 염증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네. 이렇게 이비인후과 많이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다닐 때마다 좀 치료받으면 괜찮고 돌아서면은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오고 그런 것도 많았고요. 네. 근데 어제 제가 너무 코 때문에 고생해서 네. 어제 제가 이비인후과 갔거든요. 예. 아주 검사도 받았는데요. 네. 그 의사 한 말이 좀 코 알레르기 있는 것 같다. 아니 알레르기 있는 것 같아서 알레르기 검사 좀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예. 검사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나오기를 알레르기 검사했는데 여기 먼지 또 털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레르기 있더라고요. 예. 그 이런 솜 같은 그런 걸 조심하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봄, 가을에 이런 것들이 마스크 쓰면서 조심하시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유튜브는 요즘은 이런 그런 것들을 한 방으로 네. 치료할 수 없는 건지 아. 좀 그것 궁금하고 싶고요. 예. 두 번째 또 궁금한 게 뭐냐면은 네네. 제가 굉장히 마른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해년마다 살 좀 찌기 위해서 네. 약 한 약을 좀 먹었거든요. 예. 근데 살이 안 쪄요. 너무 안 쪄요. 아, 예. 그래서 여기 좀 마침 잘 됐다 해서 좀 전화 드린 건데, 예. 물론 요즘에 살 쪄가지고 살 빼려 노력 고생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저는 먹는 것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거든요. 네. 근데 하면 잠들면, 어부가 또 모일 정도로 깊이 잠들어요. 예. 근데 좀 예민한 것도 또, 남들이 봐서 너무 예민해서 살 안 찐다고 하는데, 네. 너무 안 찐 것도 너무 고민이에요, 그거요. 그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한방 이렇게 한다 해서 지금 겸상 행사에서 전화 들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원장님과 좀 직접 상담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역시 뭐 병원에 다녀보신 것 같은데 또 재발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한방적으로 치료를 하면 더 효과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번에 이제 전형적인 알레르기성 비염인데요. 아.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은 이제 재채기가 발작적으로 나오고 아침에 특히 그다음에 이제 그 맑은 콧물이 많이 흐르고요. 그다음에 코막힘 이런 3대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먼지라든지 진먼지들이 동물의 털, 또 소음 이런데 예민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알레르기성 비염의 70% 이상은 먼지라든지 진먼지에 의해서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좀 마른 편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마른 분들이 이제 체질적으로 소음인 체질이 많거든요. 특별히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지 기침 천식은 태음인의 천식 환자의 70% 이상이 태음인인데 또 소음인 환자들도 이제 한 10% 정도 차지하거든요. 네. 천식이라든지 비염이. 그래서 이분은 마른 편이라고 그러셔서 그 주로 이제 이 마른 사람들은 소음인 체질인데 비해서 소음인 체질은 그 위장 기능이 약하거든요. 네. 위가 좀 냉하고 몸이 좀 냉하면서 마르고요. 위장 기능이 찬 체질이기 때문에 위에서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음식을 먹어도 그게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되는데 네. 이제 살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연히 이제 체중이 불지 않고 이제 마르게 되고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에다가 네. 좀 보강하는 보약을 좀 넣으시면 좋고요. 보약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황기라든지 인삼 이런 게 들어간 보중 이피탕이라든지요, 또 십전대보탕 네. 이런 데에다 이제 녹각이나 녹용 같은 거 이런 거 첨가해서 위장 기능을 도와주면서 이제 몸 냉한 거 또 위장을 치료함으로 해서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도 네. 같이 동시에 치료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런 방향으로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치료 기간을 좀 넉넉히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위가 약한 분이기 때문에 네네.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아. 이렇게 꾸준히 장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황기라든지 인삼 같은 거 아무래도 목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그렇습니다. 약재들인 것 같은데요. 네, 치료 기간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받으셔야 좀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좀 참고를 그럼 해보시면. 살도 찔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살 찔까요? 네, 이제 진짜 정말 살도 찌고 싶은데. 예. 네, 한약을 좀 이 위를 보강하고요. 위를 튼튼하게 하는 약을 쓰시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코 증상도 없어지고요. 네. 또 입맛도 좋아지고 네. 이제 살도 찌게 되니까요.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보니까 생각보다 좀 알레르기 천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분들께서는 돈만 들면 굉장히 싫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치료 방법까지 살펴보다가 전화를 받았었는데, 바이콤 치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마셨죠?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그 알레르기 기침 천식을 바이콤을 이용해서 이제 치료하거든요. 네. 근데 바이콤이라는 것은 이제 파장 치료인데요. 그 알레르기 그 파장을 이제 건강 파장으로 이제 바꿔줌으로 해서 이제 치료를 이제 하는 건데, 네. 그 바이콤 치료가 이 알레르기 천식의 치료에 제일 그 주안점이 되고요. 네. 그게 이제 새로운 신치료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콤을 이용해서 병원에서 이렇게 바이콤 파장을 이용해서 치료하시면 이 알레르기 기침 천식이 자연스럽게 이제 해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식이라는 거는 몸에 수독이 있어서 이제 생기는 건데, 수독을 이제 바이콤을 이용해서 네. 소변이라든지 이런 데로 자연스럽게 이제 빼주면 천식 발작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콤 치료는 특히나 천식 발작에 더 효과가 있다는 그런 네, 말씀이신가요? 천식에 기침 천식에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에도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토피 아. 이런 데에 효과가 좋습니다. 예. 그 외에 또 다른 알레르기 천식 치료 방법들은 없습니까? 이제 그 바이콤 치료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로마 세라피라고 해서 이제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는 건데요. 아로마는 주로 이제 그 식물에서 이렇게 오일을 추출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바카 향이라든지 페퍼민트라든지요, 파인이라든지 유카립투스 이런 거를 이제 아로마 오일을 혼합해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이 네브라이저를 통해 가지고 네. 코로 흡입을 함으로 해서 이제 그 비염의 그 점막을 가라앉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지가 이제 천식은 부어 있기 때문에 그 아로마 오일이 이제 기관지로 들어가서 염증을 가라앉히고요. 또 기관지 점막이 부어 있는 걸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기관지 점막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기침 또 쌕쌕하고 호흡 곤란이 있는 건데, 네. 아로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치료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괴로운 증상이 없어지겠습니다. 네. 아로마 테라피도 이렇게 알레르기 천식 치료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직 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알레르기 천식 치료 과정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천식이 있는 어린이들이요. 예. 이 천식이 있는 애들은 대개 비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가 나쁘거든요. 네. 레이저를 이용해서 코로 이제 레이저를 조사시킴으로 해서 코 점막이라든지요. 네. 기관지 점막 이런 거를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천식 치료에 이제 소충용탕이라든지 녹용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네. 소충용탕 약재를 달여가지고 저렇게 이제 그 네브라이저에다가 넣어서 뜨거운 훈증을, 약에 의한 훈증을 코로 또 기관지로 이렇게 흡입시킴으로 해서 기관지 점막이라든지 또 예민해져 있는 코 점막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해소시키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어린이는 이제 그 네브라이저를 통해서 그 아로마 테라피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아로마를 이제 이용을 해서 아로마가 코로 흡입하고 기관지로 들어감으로 해서 코 점막을 편하게 하고 또 기관지 점막을 이제 염증이라든지 부은 걸 가라앉히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기관지 천식을 치료하고 기침 발작을 예방하고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병원에 오셔서 한 2번 정도 이렇게 받으면 요건 치료 즉시 기침이 없어지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괴로운 기관지 증상이 없어지거든요. 네. 요거는 야트론 치료라고 그러는데요. 광선을 이용해 가지고 코라든지 기관지의 면역을 증강시키는 거거든요. 네. 이 어린이는 이제 그 비염이 있고 콧물이 나는 어린이거든요. 콧물을 이렇게 이제 이 석션기를 이용해 가지고 콧물을 빼주면서 해서 코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코가 시원해지고요. 이제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이 어린이는 이제 침을 맞아야 되는 어린이인데 네. 10살 미만은 침 맞으면 막 울고 아파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아프지 않은 어린이를 위한 그 레이저 침이거든요. 예, 아이가 가만히 있네요. 네, 레이저를 이용해서 손의 합곡이라든지 네. 코 양쪽의 영양혈 이런 데 붙여줌으로 해서 치료하고요. 그 다음에 요 어린이 이제 초등학생인데요. 네. 천식이 있고 비염이 있거든요. 요 어린이는 이제 그 침을 맞죠. 코 주위에 네. 영양혈, 그 다음에 이제 눈썹과 눈썹 사이에 인당혈, 그 다음에 양손에 합곡혈, 이렇게 5군데에 침을 맞음으로 해서 이 코의 기혈순환이라든지 또 기관지의 그 순환, 기혈순환을 잘 시킴으로 해서 염증을 가라앉혀서 천식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러한 그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오시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요 치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2, 3개월 이렇게 네.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지 큰 통증도 없는 것 같고 한 2, 3개월 정도만 꾸준하게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알레르기 천식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또 한 가지가 최근에요. 일본에서 알레르기 천식에 관련해서 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오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거는 이제 이 세계 동양의학대회가 일본에서 열렸거든요. 네.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렸는데요.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이렇게 4일 동안 열렸거든요. 네. 요거가 이제 학회장 분위기를 이렇게 비디오로 찍어 왔는데요. 네. 요거는 제가 이제 일본에서 알레르기 천식의 그 소총명탕 가 녹용이 네.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저희 병원에 1년 동안 이렇게 온 151명의 천식 환자를 이렇게 임상 실험을 해서 임상적으로 이제 한 거를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발표한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슬라이드를 통해서 일본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천식 환자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내과 의사들이 일본 내과 의사들이 천식 치료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고요. 네. 특별히 일본은 그 섬나라기 때문에 습기가 많아서 한국보다도 더 천식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그래요? 예. 일본 사람들은 한국보다도 더 이 서양 음식이 빨리 들어오고 네.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고요. 예. 또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니까 한국 사람보다도 더 기관지, 기침 천식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네. 알레르기 증상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의사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토청을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슬라이드 강의를 이렇게 한 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네, 한국과 비교를 했을 경우 일본의 그 알레르기 천식 현황은 어떻습니까? 더 많이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가요? 이제 주로 이제 이 알레르기 천식은 어린이들한테 많은데요. 네. 한국 어린이들의 초등학생의 한 10%가 기침 천식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거든요. 그렇게 예. 많죠. 예. 10명 중에 한두 명이 기침 천식이 있고 비염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이제 아까 말씀대로 습기가 많고 또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고 고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보다는 한국이 초등학생의 한 10% 정도가 천식이 있다면 일본은 한 15% 이상이 천식이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천식 증상이 일본은 많아서 의사들이 천식 치료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음식도 또 상당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잠깐 전화 좀 받아보고 계속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저는요, 네, 알레르기 비염인지 그냥 그래서 네,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알았거든요. 네. 한 10년 정도 아, 그냥 기침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알레르기 기침으로. 예, 그래가지고 여기 중앙병원에 가서 진찰해 봤더니 만성 비염이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러는데 그래서 계속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도 받아보고 이 뿌리는 약이 있거든요. 네. 그걸로 계속 뿌리는데 안 뿌리면 죽어요. 그냥 하루 예, 1년이면 1년 하루도 안 빼놓고 예, 계속 재킥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사용 중이시라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도 사용 중이시라는 네, 말씀이시죠? 하루도 그걸 안 하면 죽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기관지 천식기가 왔는지 네. 자면은 한없이 기침을 해요. 예. 너무 많이 기침을 해갖고 양주는 막 버리적버리적하고 네. 가래가 막 같이 물가래니 막 같이 나오고 예. 그래가지고
뭐 한 2시간 정도 잠을 못 자면서 입 앉아서 막 호흡하고 이렇게 코로 들어 마시고 위로 내뿜고 이 네. 기관지가 좁아져가지고 예. 그런 저희가 어떻게 거거든요. 치료하시면 좋을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을 해주세요, 원장님. 예, 지금 이제 여성분은 그 비염 천식이 한 10년 이상 이렇게 예. 됐다고 그러는데요. 예. 10년이면 강산대로 변환되는데 10년 동안 이렇게 괴로운 증상을 달고 있어서 참 안 되셨군요. 근데 이제 이분은 병원에서 전비약을 코에 뿌리는 전비약을 쓰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비약을 쓰면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이 빨리 해소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침, 천식 발작도 전비약 스테로이드 사용을 하면 빨리 없어지거든요. 네. 근데 전비약은 주로 이제 병원에서 쓰는 전비약은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알레르기제가 들어가 있고, 또 스테로이드 호르몬제가 이제 첨가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장기간 쓰면은 코 점막이 상당히 예민해지고요. 네. 수축이 되고, 그래서 장기간 쓰면 냄새 맡는 것도 잘 맡지 못하고 이 후각 기능이 마비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비약은 증상이 심할 때만 이렇게 쓰시는 게 좋겠고요. 이분은 이제 1년 내내 콧물 증상, 기침, 가래가 있다 그러는데, 이분은 계절성 알레르기가 아니고 통영성 알레르기라고 해서, 통영성은 주로 이제 공기라든지 진먼지 진드기 이런 데에 의해서 이제 발작적으로 생기는 건데요. 네. 특별히 이제 밤에 기침이 많아서 2시간씩 일어나서 이제 괴로워한다고 그러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통영성이거든요. 1년 내내 네.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분인데, 이분도 주로 이제 일반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신 것 같은데, 일반 병원에서 이렇게 10년 동안 치료받아가지고 잘 해결이 안 됐으면 한의원 한방병원으로 이렇게 좀 치료 기관을 옮기셔가지고 네. 이제 한방 알레르기 비염 천식 전문의를 하는 그러한 병원에서 한방 치료를, 한약 치료를 한번 받으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궁금한 일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알레르기 천식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특별히 이제 알레르기 천식 기침은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네. 이제 천식 증상은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예방은 이제 주로 이 집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먼지, 진먼지 진드기 이런 걸 없애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음식이 있죠. 음식은 주로 이제 알레르기 음식은 우유라든지 달걀, 콩 제품 이런 게 알레르기 음식이니까 그런 걸로 이제 어린이들 많이 섭취 안 하게 하고요. 특별히 이제 인스턴트 식품이죠. 네. 햄버거라든지 피자라든지 라면이라든지 과자 같은 거 이런 거를 알레르기 천식이라든지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어린이들은 주로 이제 피하는 게 좋고요. 그런 거를 이제 집에서 이제 외식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엄마가 손수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자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섭취시키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천식이 있다고, 기침 천식이 있다고 해서 너무 이제 운동을 시키지 않고 네. 집에만 이렇게 집에서 놀게 하면은 증상이 심해지고 몸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가벼운 운동도 하고요. 이러는 게 좋은데, 옷은 되도록이면 얇게 입고요. 그다음에 운동은 이제 천식 있는, 기침 천식이 있는 아들들은 수영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수영을 이제 함으로 해서 네. 이제 알레르기 기침 천식을 예방하고 면역이라든지 저항력을 키워줄 수 있겠습니다. 네. 청결이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오늘 주말 맞아서 대청소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남이나입니다. 요즘 연예가의 한 이슈는 몸매에 자신 있는 여배우들의
누드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인데요. 과거에 벌써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황열아 씨나 가수 김재현 씨가 인터넷을 통한 누드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을 했었고요. 최근에도 역시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검민중 씨나 또 다리가 예쁘기로 소문난 가수 이혜영 씨가 누드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연인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궁금한데요. 이혜영 씨의 공개된 연인은 오히려 격려를 해줬다는 소문인데요. 이미지에 손상이 갈 수도 있고 자칫하면 프로젝트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누드집 출간. 최근 2년 전 톱탤런트 김희선 씨가 누드집 파문에 휩싸여 법정에까지 가는 소란이 있었고요. 또 스타의 세미 누드집이 인터넷에서 해킹을 당해 불법 유통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배우들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몸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할까요? 물론 사업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여배우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육체가 늙기 전에 또 내 몸이 가장 아름다운데 사진으로 찍어두고 싶어요. 여자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아마 한 사람만의 인정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 모양입니다. 만인에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겠죠. 세월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는 얼굴과 탄탄한 몸매. 나이를 속일 수 없다고 하지만 결코 늙을 것 같지 않은 여배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체중 조절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지만 촬영을 할 때면 엉덩이에 보톡스 주사를 맞아 가면서까지 팬들에게 자신에게 아름다운 몸매를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할리우드에서 이런 세태를 비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배우들이 주름살 제거 수술을 너무 많이 하고 또 보톡스를 남용하는 바람에 표정 연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네킹 같은 얼굴이 무슨 소용이며 또 희노애락이 표현되지 않는 배우가 무슨 배우냐.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모습과 몸매를 유지하는 자세, 배우로서 꼭 필요한 자세이긴 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의 몸매를 사진으로 찍어주려는 노력보다는 늙어서도 깊은 연기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남인아였습니다. 네, 생방송 와우 메디컬 센터 이제 모든 순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방송에 참여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상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그린팜에서 트라스골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처럼 좀 날씨가 흐릴 경우에는 여기저기 쑤시거나 좀 뻐근한 것 같아서 찜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찜질도 방법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관절 부위가 부었거나 운동 직후에는 차가운 얼음 찜질이 좋다고 하고요. 또 반대로 퇴행성 관절염이나 관절이 뻣뻣할 경우 그리고 운동 직전에는 이 따뜻한 찜질이 좋다고 하니까 자신한테 알맞는 찜질 방법들을 또 아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주말과 휴일 건강하고 알차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뻔한 기쁨 와우 TV 인권 방송 병이 온다. 지존을 가리기 위한 그들의 게임은 시작된다. 키움닷컴 증권 옵션 영장